네, 2부 순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뭔가요? 프로듀사 개그 콘서트 슈퍼맨이 돌아왔다. 장안의 화제인 유명한 프로그램들이죠. 네, 그럼요. 요즘 저도 이 삼둥이에 그냥 푹 빠져 산다니까요. 네,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이 히트작들을 만들어낸 KBS의 서수민 PD님이 무대 뒤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 꽃이 아닌 잡초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를 하십니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서수민 PD님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KBS 캡콘 여자 PD. 진짜 닭똥집 먹고 싶어. 닭똥집. 요즘같이 날씨가 좀 좋을 때는 착한 거 들고 나가서 점점 더 빠져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예능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수민 PD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건국대학교에 계신 학우 여러분들한테 대학 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꿈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11월 17일 KU 시네마테크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얼마나 계신지 안 보여요. 영상이 저렇게 적나라하게 분명히 찍으실 때는 얼굴을 뽀샵을 해주시겠다고 그냥 잘 보니 뽀샵을 하신 것 같아요. 해도 피부가 저러니 어떡하면 좋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혹시 이렇게 이 상태로 진행을 이렇게 모노드라마처럼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누군가 답변을 좀. 네. 저 혼자만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예능국에서 불이 뭐가 들어온다. 그렇지. 아, 이쪽에 좀 쓰면 이 불이 좀 덜 세겠군요. 영상이 이걸 꺼주셔도 조금 눈이 편할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서수민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뭐가 나왔구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 늦은 시간에 저를 보시려고 있으시는 거죠? 제 얘기를 들으려고 계시는 거죠?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강의 초대를 받을 때마다 제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을 하고 늘 불안하고 늘 좀 부끄럽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놓을 만한 인생을 산 사람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잖아요. 프로그램 제작 기법 이런 거 어떻게 삼두기를 잘 다루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일렬로 쪼르미 대고 다닐까 뭐 이런 거는 안 궁금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박성광 씨를 잘 후드로 쳐서 같이 큰 무리 없이 코미디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거 안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김수현 씨와 함께 드라마를 찍으면서 큰 무리 없이 저런 술 취한 연기를 잘 뽑아낼 수 있었을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께서 드라마를 하시거나 예능을 하시게 되면 그때 저한테 개별적으로 따로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꽃이 아닌 잡초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다소 좀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처럼 대학생이었을 때 어떤 거에 갈증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를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를 나와서 4년 동안 의상에 대한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 제 의상을 보셨죠? 범상치 않죠.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그래서 의상학과를 나왔지만 PD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생활학과를 졸업하고 신문방송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여러분도 복수 전공 제도가 있으세요? 예, 저도 이제 복수 전공 제도가 있어서 복수 전공 제도를 통해서 신방과를 통해서 졸업을 해서 KBS 시험을 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혹시 대충 몇 학년들이세요? 1학년. 1학년 많으시네요. 어휴 참나. 이제 곧 신입이 들어와요. 끝났어 이제. 2학년. 2학년도 많으시네요. 네. 그쵸. 이제 뭔지 알아가는 거. 2학년도 손도 똑바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드시죠. 뭔가 이렇게 신입같이 하는 3학년. 3학년. 많으시네요. 네. 한창 좋을 때죠. 이제 4학년이 되십니다. 4학년. 어떻게 4학년? 어떻게 4학년? 어떻게 4학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4학년. 네, 4학년 너무 반갑습니다. 1, 2학년 여러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면 1, 2학년 여러분들은 이런 데 좀 오지 마세요. 남의 얘기 지금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제 얘기. 저는 44살 먹은 KBS 예능 PD 생활을 21년 동안 한 예능 PD인 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1, 2학년, 특히 2학년, 1학년 이런 데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남의 얘기 듣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남의 얘기만 듣고 사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가 물론 남이라고 하긴 좀 죄송하지만 하여간 남이 시키는 대로 물론 자기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열심히 남 눈치 보고 남 그거 보고 자기 뜻이 있었긴 하지만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인 대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내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없는 유일한 2년일 수 있다고요. 그 2년 동안 또 남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남 얘기는요 앞으로요 주구장창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듣기 싫어도 막 귀에 박히게 들어요. 결혼하면요 시어머님이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애를 낳아라, 첫애를 낳으면 둘째를 낳아라, 둘째를 낳으면 셋째를 왜 안 낳니, 셋째를 낳고 나면 첫애를 어떻게 키워라 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귀에 박히게끔 돼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지겨워질 때쯤 여러분 늙어 있답니다 이미. 그래서 남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그 다음부터 남 얘기를 남이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슬픔이 오기 시작하고요. 근데 어느덧 그런 싫었던 남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가 후배들한테 막 잔소리하는 사람이거든요. 남 얘기 듣지 마시고요. 1, 2학년들은 제가 꼭 1, 2학년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학년 분들한테. 3, 4학년은 조금 해도 되는데 그건 뭐 자율이에요. 근데 크게 권장하진 않아요. 조금 위험한 게 있어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꼭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다리를 꼭 해보셔야 돼요. 연애하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양다리 하고 계시는 분. 그쵸? 뭐 어떻게 들겠어요. 양다리 연애 좋습니다. 연애를 꼭 하셔야 돼요. 연애는 안 하시면 안 돼요. 연애가 어렵죠. 왜 저희가 사랑이 안 찾아올까요? 어렵습니다. 사랑은 그냥 만들면 됩니다. 옆에 계신 남자분 그냥 하십시오. 사랑을 하십시오. 잘 보면은 뭔가 괜찮은 점이 어디 하나는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뭐 귓볼이 딱 대칭이라든지 가르마가 너무 이쁘게 일직선으로 잘 이런 게 있습니다. 하시고 양다리를 하십시오. 양다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계를 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초이스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뭔가를 접하고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유일한 나이입니다.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걸 졸업해서 이제 뭔가 사회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결혼을 염두에도 뭔가 되고, 결혼한 상태에서 양다리를 하게 되면은 그건 쇠고랑을 차게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근데 대학교 1, 2학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양다리를 못했던 건데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오면서 여기를 오면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못했던 거, 2학년 때 못했던 거 뭐가 있을까,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양다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주제로 돌아가서 꽃이 아닌 잡초는 없다는 말을 왜 했을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제 인생에 뭐 많이 안 살았지만 제 인생에 너무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얼굴이 이쁜 것도 조금 있겠죠, 그죠? 그걸 떠나서 제 분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일해온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저만의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뭘 한 사람이구나, 뭘 했기 때문에 뭘 배울 게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박성광 씨 덕분에 이름 석자가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기회를, 그리고 여러분께 제 말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제가 정말 돌아가서, 저는 90학번이거든요. 90년대, 91년도에 신촌바닥에서 있었을 여러분 나이 또래에 그때는 저는 어땠을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생각하면.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20년 전으로 돌아갈 시계를 준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럼 대부분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겠죠. 저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도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좀 봤기 때문에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많이 보톡스 조금 맞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쨌거나 90년도 그때의 그 불안했던 그 시기를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약간 아득한 거예요. 자, 그때 저는 어떤 꿈을 꿨길래 지금 이 명확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20년 동안 한 직장에 있으면서 명확한 일을 했을까요? 정말 저는 그때 PD의 꿈을 꿨을까요? 정말 그때 저는 PD를 하고 싶었고 여러분 앞에서 코미디 PD가 되고 싶었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서 다양한 꿈들을 꾸고 계시잖아요. 학교에 머물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졸업해서 큰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방송을 만들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김밥을 만들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꿈들을 꾸실 겁니다.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불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리는 꿈일 수도 있고요, 안 말리는 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불안함 속에 계속 어떤 꿈이 내게 맞을까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4년은, 대학교 4년은 여러분한테 맞는 꿈이 뭘지, 맞는 직업이 뭘지, 맞는 일이 뭘지, 내가 무엇에 떠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엇에 흥분하는지, 어떤 것에 내가 떨리는지, 정말 가슴이 뛰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거를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2, 3, 4학년 때. 그래서 저는 1, 2학년 때 양다리를 많이 해보시면서 많은 걸 접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걸 접해보세요. 과연 내가 어떤 거에 가슴 떨리는지를 1, 2, 3, 4학년 때 꼭 찾으세요. 그걸 못 찾으면 졸업하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진정 내가 어디에 가슴 떨리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너무 급해졌거든요. 이미 나는 사회에서 적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떤 직업에 속해 있지 않은 순간부터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동안 많이 접하세요. 어떤 거에 내가 가슴이 떨리는지.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어떤 유형이었냐면 저는 대학교 저기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포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안녕? 반가워요. 네. 포항, 그쵸. 죽도 시장 아시죠? 네. 포항에서 자랐습니다. 포항에서 자라다 보니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이 포항에도 다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있을 때 인터넷도 없었고, 뭐 고등학교 때 내가 뭐가 되고 싶지 했을 때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직업의 세계는 TV가 다였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을 때 공부를 곧잘 하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막 1등은 아닌데 나쁘지 않게 해요. 제일 쉽더라고요. 공부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동감하시죠? 공부가 제일 쉽다는 거. 과외를 하지 않아도 그냥 시험만 치면 뭐 나오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문과 이과 때 이과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학이 조금 더 점수가 높았거든요. 이과를 선택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꿈을 꿔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왜? 늘 엄마 아빠가 옆에 있었고 엄마 아빠가 저에게 밥을 떼 먹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질 거라 생각을 안 한 채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됐다고요. 앞에 있는 것만 풀어내면 됐다고요. 성적이 나오면 그걸로 상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고3 때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래요. 아버지는 치과를 가라고 합니다. 치과를 가야 치의대를 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때 처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지? 고등학교 때 포항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꿈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집니까? 화가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고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제한되어 있는 정보 속에서 내가 품는 꿈이잖아요. 어떤 걸 가지지 했는데 그때 마침 TV를 켰는데 미니 시리즈 중에 굉장히 히트친 사랑의 굴레라는 미니 시리즈에 고두심 씨가 패션 회사 사장으로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되게 멋있더라고요. 패션 회사 사장으로 그러면은 내가 패션 쪽으로 진출하고 싶다라는 꿈을 그 TV를 보면서 꿨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그걸 보니까 그 아이템풀이라는 잡지가 오거든요. 아이템풀 맨 뒷장에 장래 희망이 꽉 걸려 적혀 있어요. 거기에 의생활학과를 들어가면 패션쇼 연출 또는 패션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패션 쪽을 가기 위해서 연대 의생활학과를 지망을 한 겁니다. 근데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저는 패션쇼 연출도 하고 막 이런 패션 쪽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촌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입고 올라왔겠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올라왔는데 오자마자 한 학기 동안 배운 건 면과 나일론의 차이에 대한 거였습니다. 면 태워보고 냄새 맡고 나일론 태워보고 이게 섬유공학과에 가까웠던 학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사가 좀 미흡했던 거죠. 그러자마자 저는 바로 꿈을 바꿉니다. 패션은 바로 버리죠. 그리고 다른 걸로 갑니다. 비행기가 떠요. 아, 멋있다.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았거든요. 스튜어디스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보니까 마침 아시아나라는 항공사가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거기서 스튜어디스라는 걸 뽑는데요. 스튜어디스를 어떻게 뽑을 수 있나요? 원서를 받아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미니스커트와 나시를 입은 전신 사진과 뭐 얼굴 사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붙이더라고요. 집에 미니스커트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꿈이 막 생각이 되게 많이 흥분하고 되게 많이 올인하고 되게 많이 저 직업이 가진 장점을 보고 그 직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지를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과에서 저하고 정반대의 친구를 만납니다.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인데요. 저는 패션쇼 PD가 되겠다고 들어와서 있는데 면과 나일론의 차이만 배우는 걸 알고 낙심해서 앉아있자 과를 안 들어가고 무슨 공원 같은 데 앉아있는데 제 옆에 저보다 더 후진돼서 온 어떤 아이가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다는 꿈을 꿨다는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은 과예요. 얘는 정말 저보다 더 촌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 딱 봐도 촌스러운 게 초록색 양말에 초록색 양면 파카에 초록색 귀걸이를 하고 왔거든요. 의생활학과라서 좀 멋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얘는 외관이라는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정보가 없었던 애죠. 얘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데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여기 와보니까 과가 적성이 안 맞는데 옆에서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꾸준히 한 꿈만 꿨습니다. 근데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 외관에서 이 친구한테 장학금을 주려면 서울대 연고대를 가야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단 연고대로 온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앉아있대요. 그럼 사진을 배워. 어떡할래? 그래서 연대 사진반을 가야지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진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사진 서클이. 길눈이 어두운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 서클이 어딘지 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사진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는 그 이후로 대학 4년 내내 과를 등지고 사진만 찍어댔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뚜렷한 친구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꿈만 꿨어요. 많은 분들이 사진 찍어 돈을 벌겠니? 사진이 너한테 어울리니? 네가 사진 배워 뭐하게? 라는 소리를 촌에서부터 들었고 뭐 대학에 와서도 의생활학과니까 사진하고 멀었고 이걸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막연했지만 얘는 셔터 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뛴대요.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야. 이 친구와 저의 차이점이자 여러 가지 그거는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뭐에 제가 흥분하는지 뭐에 제가 가슴이 뛰는지 너무 많이 자주 가슴이 뛰어서
못 찾았다는 거고, 이 친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둘 중에 어떤 꿈을 꾸는 방식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굉장히 팔랑거려요. 연극에서 따라서 사진반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랑 들어갔는데 사진석에 들어갔더니 사진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렇겠죠. 사진기를 찍으려면 사진기가 수동 카메라가 60만 원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지금은 더 비싸지만 그거를 사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돈을 안 대줘요. 대학교 갔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원조를 끊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저는 할 수 없이 몸으로 때우는 연극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바로 배우가 돼야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딕션도 정확하고 얼굴도 예쁘고 뭔가 활달하고 열정이 있으니까 나는 배우가 될 수 있어. 배우의 길을 거기서 혼자 봤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이 친구는 꾸준히 사진을 배워요. 사진을 열심히 찍습니다. 동아리죠. 근데 동아리이기 때문에 취미생활이에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치만 저는 연세대학교 극예술연구회에 미래가 있어요. 여기서 나와서 이미 진출하신 극작가나 연출가나 배우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뒤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연기가 너무 재밌어요. 4년 내내 배웁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과를 졸업하신 연극 서클 선배님이 오셨는데 대화를 해보니 1년에 300만 원도 못 버신대요.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버는 거죠.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행복하대요. 연대 법대를 나오셨고 근데 모든 걸 포기하고 연기만을 파시는데 행복하대요. 왜? 내 꿈을 실현했으니까. 근데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분처럼 한 달에 30만 원만 벌고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연기를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연기가 되면 멋있고 재밌고 좋지만 배를 골아가면서까지 그 직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시 저는 직업을 바로 그냥 연극 배우를 바로 잘라버리고 다른 꿈을 쫓아갑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때 인디아나 존스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정말 두근거렸습니다. 성배를 찾아다니는 그걸 보면서 성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합니다. 그래서 얼른 또 와가지고 대학원을 가자. 의생활학과를 나와서 성배를 찾을 수는 없다. 저 멋진 인디아나 존스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서울대학교에 고고미술학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고고미술학과로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14를 뒤져서 고고미술학과로 전화를 했어요. 학과 사무실로. 제가 목소리가 좀 이쁘잖아요. 아닌가요?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졸업반인데요. 고고미술학과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다 남자분들만 있대요. 그 과가. 그러니까 약간 저쪽에서 막 흥분한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와라. 직접 오셔야죠.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시죠. 저희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절한 오빠들이구나 하고 전화를 끊고 저는 서울대로 처음 간 거예요. 고고미술학과를 찾아서 그 학과 사무실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봤더니 개량 한복을 입은 분들이 7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도 인디아나 존스를 상상하고 왔던 저도 실망을 했지만 그들도 저를 보고 무척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한 반이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용기를 내서 앉았고 그중에 제 전화를 받으신 분으로 사료되는 분이 앉으라고 하면서 왜 고고미술학과를 관심 있어 하는 겁니까? 그래요. 한 분은 막 옆에 통기타 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는 멋진 고고미술학자가 되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유산을 찾아내서 그거를 많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고고미술 유산을 찾고 싶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배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나가시더라고요. 나가면서 욕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전 진짜 절실했거든요. 성배를 내가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왜 성배를 찾으려고 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인디아나 존스를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막 탁본이라는 걸 막 꺼내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전국과 중국에 있는 산속을 다니면서 바위를 뒤져가지고 거기에 이끼를 떼내고 탁본을 뜨는 일을 한다. 거기에 비석에 이렇게 있는 한자를 이렇게 뜨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나가란 얘기죠, 저보고. 그래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렇게 꿈이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고미술학과는 그냥 나오면서 바로 접었어요.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성배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프랑스로 가래요. 아,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프랑스 가서 다시 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그 다음부터 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을 할 수도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봤더니 YTN 개국 그 멤버를 뽑더라고요. 원서를 냈습니다. 원서에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의생활학과를 나왔기 때문이죠. 뭔가 가정대와 신문방송학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뭔가 아니다. 그러면 스펙을 쌓아야지. 뭔가 의생활학과가 아닌 다른 길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복수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이야기예요. 자, 사진을 계속 하고 싶어 했던 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는 여전히 사진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너는 집이 좀 어렵거든요. 집안 환경이 안 좋은데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는데 그래도 연대를 나왔는데 뭔가 좀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모든 꿈은 돈과 연결돼야 되잖아요. 4학년 분들은 그걸 절감하실 거예요. 모든 꿈은 돈과 연결돼야 됩니다. 연극배우 하고 싶었지만 포기한 이유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할 만큼 저는 그렇게 열정이 있지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직업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정말 사진 셔터를 누르면서 그걸로 조금이라도 되는 돈을 받고 사는 사진사가 되고 싶대요. 어떡하려고? 사진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주진 않는데 사회는. 사진학과를 나오지 않은 비전문인에게 누가 사진을 맡깁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해요. 웨딩드레스 사진을 찍으면 어떠냐? 자기가 의생활학과를 나왔으니까. 웨딩 사진을 찍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 제가 그때 우리 언니가 친언니가 결혼을 합니다. 친언니 웨딩 사진을 나한테 맡겨줘. 그러면 내가 그걸 찍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걸로 영업을 좀 하고 다닐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언니 웨딩 사진을 공짜로 찍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돈을 받더라고요. 60만 원을. 어쨌거나 그 친구가 그래서 우리 언니, 친언니 웨딩 사진을 찍고 그걸로 포트폴리오 삼아서 어떤 영업을 저랑 함께 다녔냐면 이화여대 앞에 웨딩드레스 샵 건물이 쫙 있습니다. 한 200군데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 다녔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다 포트폴리오를 들고 다니면서 저는 연세대학교 사진반을 나온 사람 연영회를 나왔는데요. 이런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서 저기 드레스 하시는 분한테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일을 주십시오. 저한테 일을 주십시오. 저한테 일을 주십시오를 200군데를 다 다녔어요. 저는 웨딩드레스 그 앨범 주인 동생이라는 이유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 언니입니다. 우리 언니입니다. 이걸 계속 한 거죠. 200군데에서 다녔는데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완전 흥분한 거예요. 드디어 얘는 사진사로 살게 될 수 있는 첫 일인 거죠. 배고플 각오가 돼 있었고요. 배고플 각오가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사진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첫 단계인 거예요. 정말 모르는 고객이 나타나서 돈을 줄 테니 내 사진을 찍어달라가 된 거죠. 완전 흥분했습니다. 야, 얘는 됐구나. 그럼 그걸로 웨딩드레스 사진 찍고 얘 꿈대로 자기 고장에 있는 고향에서 조그만 사진관이라도 열어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살고 싶은 얘 꿈의 첫 발이 이루어진 거죠.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너무 많이 팔랑거려서 이미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잡을 나는 찾고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직장인을 선택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있으면서 나의 연극적인 경험, 연극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만들어서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직장이 뭘까? 그게 방송국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정말 너무 장벽이 높더라고요. 언론고시라는 그 시험은 되게 어려운 시험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고시만큼의. 근데 저는 신방과를 갔지만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원조를 끊었다고 했잖아요.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대학교 4학년 때, 복수전공 2학년 때 KBS에서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되게 희한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분이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이번에는 드라마 PD, 예능 PD, 교양 PD를 따로 뽑겠습니다. 예능 PD는 약간 예체능처럼 시험 과목을 음악, 연극, 영화, 미술로 뽑겠습니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극만 해온 제가 좀 도움이 되잖아요.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똑같이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붙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형이 안 바뀌었으면 저는 못 붙었을 거예요. 지금 상식이 굉장히 박약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 대학교 4학년, 대학교 5학년 때 그 친구가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찍으러 가고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분명히 그 일을 잘 해냈을 텐데 목소리가 우울합니다. 술 먹지요. 대낮에. 낮술을 먹지요. 무슨 일이니? 만났더니 그 처음 갖게 된 그 일, 그리고 그 찍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그 앨범을 드렸는데 100만 원을 받고 일을 했는데 그게 그쪽에서 빠꾸를 먹은 거예요. 거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앨범을 보고 진노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런 걸 돈 주고 찍었냐고. 당장 환불을 해오라고. 왜냐면 이 친구는 정말 너무 잘 찍고 싶어서 생애 첫 고객이니까 신부를 딱 보고 일반적인 웨딩드레스 사진처럼 이렇게 헤드스페이스가 얼마 있고 하늘을 보고 같이 보고 이렇게 싱긋 웃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바라보면서 싱긋 웃고 이런 걸 안 찍은 거예요. 이는 이 신부가 주는 영감, 신부한테서 받는 어떤 느낌대로 찍은 거예요. 신부가 좀 약간 도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도로 위에 눕혀놓고 막 위에서 막 찍고 뛰어요! 막 여기서 막 같이 뛰어가면서 막 찍고 그리고 막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 코만 찍고 눈만 찍고 그거를 막 꼴라주처럼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주고 정말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영감을 다 쏟아부어서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줬지만 어디에도 없는 앨범을 만들어서 줬지만 그 사람들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빠꾸를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를 받아들고 너무 슬픈 거예요. 좌절을 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고 저도 뭐 마침 어쨌거나 신방과를 다시 복수 전공을 하지만 미래가 그렇게 밝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둘이 잘 다니던 이대 후문에 빵이라는 락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를 갑니다. 거기는 맥주 한 병 킵해놓고 한 이틀 먹을 수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이제 멍 때리고 있었죠. 근데 갔더니 6시 반에 문을 연대요. 4시 반에 갔는데 2시간 동안 복도에 앉아서 멍을 때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온 30분 정도 먼저 온 사람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거기 죽돌이셨어요. 저는 죽순이었는데 이분은 연대 사회학과인가를 나온 전공을 했는데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분도 이제 답답하신 인생이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그날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가져갔는데 다 까였던 거예요. 까이고 제 90년대에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등용문은 그거였죠. 영화 아카데미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꿀꿀해서 거기에 저보다 일찍 와서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셋이 뭐 이렇게 있으면 뭐합니까? 그분이 여기 옆에 여우사이 가서 김치볶음밥이라도 하나 때리시죠. 그래서 500원씩 모아서 가자고 해서 갑니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제가 뭐 이렇게 있다 보니 여러분들처럼 암담했을 때의 한 편인 거예요. 한 장면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든 뭐든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랬던 그런 일상 중에 한 하루였습니다. 하루 반나절 1시간, 2시간이었죠. 뭐 그런 시간이 많았겠지만 갑자기 그때가 기억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그냥 갔었습니다. 셋이서. 제 친구랑 그 영화 감독 지망생을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저만 이제 같이 아는 사이였죠. 우울한 거죠. 너무 우울하죠. 너무 전공과 다른 꿈을 4년 동안 너무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만 하는 꿈을 꾸고 있었던 제 친구와 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고고미술가도 꿈꿨다가 스튜어디스도 꿈꿨다가 연극배우도 꿈꿨다가 그러다가 또 방송재기를 꿈꾸지만 이것도 역시 언제 제가 또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면서도 좀 세 보이려고 막 있는 채 해보려고 확신을 가진 채 해보려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고 이분은 영화감독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본인이 봐도 본인은 어떤 스펙도 없어요. 조연출 했던 경력도 없고 시나리오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사람 셋이서 할 수 있는 그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게 그냥 술 먹기 전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셋이 앉아서 김치볶음밥을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우울하세요? 아이고 이게 여기서 취소당한 앨범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잘 찍으시는데요. 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영상 볼 줄 아시네요.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되실 겁니다. 그랬더니 지네끼리 기분 좋은가 봐요. 그랬더니 영화 감독도 앞으로 사진 잘 찍는 사진 작가가 되실 거예요. 힘내세요. 막 둘이 막
서수민은 뭐가 되고 저 PD가 PD가 될 거야 이러면서 막 술도 안 취했는데 셋이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막 아마 그때 그 알바는 정말 우리가 싫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술을 먹으러 갔었는지 안 그랬는지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서로 했던 위로가 되게 위로가 됐었나 봐요. 기억에 남았었나 봐요. 나중에 저는 KBS에 입사를 했고 입사를 해서 여러 프로그램 중에 청룡영화제를 연출을 하게 됩니다. 청룡영화제를 연출하는데 거기에 감독상을 받으러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저분 그때 완전 찌질이었는데 그분이 김태용 감독이세요. 이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탕웨이 남편이세요. 누군지 알겠죠? 탕웨이랑 결혼하길 참 잘했어요. 그때는 둘 다 암울했습니다. 둘 다 암울했고요. 그때는 그분도 하여간 뭐 어떻게 길이 생길까 나에게 아카데미 계속 떨어지고 조감독의 길은 요원하고 나이는 많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때 죽돌이 거기가 물이 좋았네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여자 한 명 친구 있지 않았나 했는데 그 친구가 사진작가 지망생이었잖아요. 그 친구가 조선희 사진작가입니다. 누군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좀 인상 험하게 생긴 여자 있는데 그 친구가 조선희 사진작가예요. 그 친구는 그 길로 빠꾸 당하고 뭐 다 해서 그렇지만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에 남대문을 들어갑니다. 그 당시 남대문은 전국, 세계, 중국 뭐 이런 데서 오는 옷들 샘플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남대문에서 카탈로그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옷이 남대문 시장에서 팔리는지. 그러면은 남대문 그 되게 그 창고 한켠에서 마네킹에 옷 걸어놓고 찍고 하는 것 어쨌거나 셔터를 누르니까 그 일을 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왜냐하면 사진을 찍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친구는 변하지 않아요.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면 뭐든지 하겠다고. 배를 고라도 상관없이. 그때 1학년 때 어머니가 사준 그 60만 원짜리 카메라로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찍다가 정말 용기를 내서 김중만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바닥에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4년제 대학을 나온, 그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결정이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빌딩을 가신 건물을 세운 조선희 사진작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김태용 감독도 그렇고 저도 어쨌거나 PD가 됐잖아요. PD가 됐고 한 직장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가 지금 오늘 여러분의 지금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암담하잖아요. 내가 꾸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자신에 대한 청사진이 제일 불안한 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갑자기 화가가 되고 싶었어. 근데 나는 경영학과야. 근데 나는 회계학과야. 그치만 화학과 그림만 보면 막 떨려. 막 고흐만 보면 귀자르고 싶고 막 너무 미치겠어. 떨리는 거 확실하게 알겠는데 과연 해도 될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서 저처럼 포기하고 다른 꿈을 꾸실 분도 계실 거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려서 계속 그림을 파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양하게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아니야. 어떤 꿈도 어떤 희망도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분도 계세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강하게 키우려고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대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엄마가 모든 원조를 끊을 것이야. 하지만 학비는 주겠어.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무지하게 고민을 했나 봐요. 다음날 애가 조용히 오더니 엄마 옆에 평생 있을 테니 식비는 끊지 말아 주십시오. 자유는 필요 없습니다. 식비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얘는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인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다양한 의지들이 계실 겁니다. 각자의 성향과 꿈에 대한 어떤 확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확신이 없네. 나는 글렀나? 이 친구는 영화가 막 너무 좋고 스펙도 너무 좋은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네. 나는 글렀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어느 직장에 어떤 선배가 하는 거기서 나를 부르는데 거기를 갈까 말까? 가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아이 누구는 갔는데
가니까는 당장 뭐 핸드폰도 바꾸고 좋은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 친구들과 그런 고민 속에서 서로의 길이 맞을까? 내가 가진 이 확신이 맞을까? 불안해하면서 보냈는데 다 지나보니 어떡하든 와 있습니다. 어떡하든 내 길을 찾아와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오는 과정이 확신을 가지고 달리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요. 확신이 없지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불안해하면서 트라이 하면서 흔들리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지나보니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참 안이하고 참 대책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양다리를 되도록이면 해보시고 3, 4학년 분들도 시간 나시면 뭐 기회가 되시면 그것도 능력이니 해보시고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요. 1, 2, 3, 4학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림으로 인해서 흡수될 게 많은 이 시기에 많은 걸 흡수하세요. 그래서 제발 찾으세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성적이 아닙니다. 성적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성적 보고 뽑는 직장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일에 가슴 뛰는지를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많은 걸 해보셔야 돼요. 일을 찾지도 해보고요. 이 친구랑 사귀다가 들켜서 봐서 매도 맞아봐야 되고요. 그러면 다음에 매를 안 맞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혼자 이제 카카오톡도 2개 만들어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해보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이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때 느끼면서 내가 어떤 거에 기술이 있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발견 못하면 물론 할 수 있어요. 20대, 30대 때 할 수 있어요. 40대인 저 때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었죠. 소위 말하는 촉박해졌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말하면은 참 뭐 되게 많은 걸 누리고 살았으면서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방송밖에 안 해봤어요. 방송에서 코미디밖에 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정말 화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연극 배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꿈이 아직도 있는데 이미 저는 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늙은 거예요. 그러니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뭐가 제일 부럽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처럼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시기가 왜 부러울까? 돌아갈 수 있냐? 돌아갈 자신은 없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부럽습니다. 왜? 여러분한테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조차도 다시 돌이켜서 가질 수 없는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요. 지금은 남아돌아요. 왜? 딱히 할 일이 없으면 남아돌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에요. 자도 머리가 아플 때까지 자도 하루가 안 가는 게 시간이에요. 근데요. 나중에는요. 너무 급해서 없는 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정말 잘 쓰세요. 여러분. 저는 언어를 영어밖에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영어를 토익 점수로만 환산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영어 점수를 가진 사람이겠죠. 나중에요. 중국어가 필요한 상황도 생기고 예를 들어 그 언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스페인어가 필요한 상황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지는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스페인어든 중국어든 영어든 안 하고 있으면 그만큼의 기회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어 공부를 하면 되겠죠. 공부를 하는 게 1시간 동안 캡슐 먹으면 머리에 입력됩니까? 아니잖아요.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있다고요. 제가 여기 오면서 결심했던 거 정말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후회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 지금부터 뭐든 하세요. 하루에 1시간씩이든 20분씩이든 뭐든 그냥 이걸로 내가 밥 벌어 먹을 수 있을까? 믿기지 않겠지만 뭐든 하세요. SNS, 트위터질 20분
하세요. 대신 매일 하세요. 꾸준히. 그리고 쌓아가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는 뭐든지 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20분씩 쌓아보세요. 아침에 20분 일어나서 그냥 EBS 토익 영어 20분이거든요. 그거 보세요. 보다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을 가게 돼 있거든요. 2년 후에 그 쌓여있는 것들이 뭐가 돼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그냥 버리지 마세요. 물론 안 버리시겠죠. 저는 좀 많이 버리는 게을렀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확신이 없더라도 하세요. 하시다 보면 뭔가 됩니다. 제 말이 굉장히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서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아닌 잡초는 없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 하고 싶었냐면 저는 이제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갖춘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불안했고 이 직업을 가진 채 그 입사를 한 그 상황에서도 뭘 시켜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계속 그랬습니다. 개그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그맨들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 다 뭘로 웃길지 모르고 불안하고 자기 가진 게 단점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 자기 길에 있으니까 되잖아요. 다 잡초입니다. 처음부터 얘 될 것 같은데 해서 되는 사람 또 있겠지만 흔치 않고요. 처음부터 될 것 같은데 해서 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무도 얘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목하면서 넌 이걸 하면 될 거야. 넌 이걸 하면 될 거야.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내가 이걸 하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요.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부장도 얘기 안 해주고요. 사장도 얘기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게 잡초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냥 풀이 아니라 의지를 가진 풀일수록 그 의지가 커지고 커져서 저는 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꽃이 아닌 잡초는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첫 번째, 찾으십시오. 어떤 거에 가슴 떨리는지. 바뀌어도 됩니다. 바뀌어도 돼요. 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되는데 떨리는지 찾으십시오. 그러려면 열리셔야겠죠. 연 상태로 찾으세요. 찾으면 두 번째,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찾았다. 무조건 하십시오. 파십시오. 파면요, 뭐든 됩니다. 어떻게 하든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끌어갈 이 사회의 구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고용관계와 자유로운 경쟁관계 속에서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지금처럼 방송국이 거대하지 않을 거고요. 그만큼 대기업이라는 것도 대기업 안에서의 그 견고한 구조만으로 여러분을 압박하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브랜치들이 하나하나 합을 이루어서 큰 업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사회는 갈 것 같거든요. 쓸데없는 말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를 세우십시오. 그 의지가 곧 꽃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혼자 흥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막 되게 개그맨들 얘기, 연예인 얘기 그런 거 기대하고 오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웃긴 얘기 좀 많은데요. 그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신보라랑 김기라랑 왜 깨졌는지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제가 혹시 여러분은 다들 지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시기에 놓쳤던 것들 정말 하고 싶었지만 왜 그때 몰랐을까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감을 가지시고 많이들 열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서 끝내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숙연해졌지? 큰일 났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8개 받으라고요? 여보세요? 10개 받으라고요? 8개 왜 8개예요? 4개 받으라고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4개. 예, 알겠습니다. 오래 끌지 말라 그 얘기신 거죠? 네, 아무도 안 하는데요. 4개고 자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주로 하신 프로그램이 예능 쪽이신데 그 예능이라는 게 사람을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웃는 코드가 다 다른데 네. 그 코드를 맞출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죠. 특히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안 웃거든요. 코미디를 별로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 저희 작가들을 봅니다. 저희 작가들이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코너가 10몇 개예요. 각 코너별로 시청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가족들이 엄마는 이 코너를 좋아하고 아빠는 이 코너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너 회의를 할 때 작가들을 봅니다. 우리 작가들 중에 막내 작가가 웃으면 20대 초반 여자들이 좋아하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저희 남자 작가분이 40대 후반이신데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사랑을 많이 하셨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불만이 늘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웃으시면은 또 그런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코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좀 다양하게 말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할 때도 저는 좀 방송보다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딸이 웃는지 아니면 우리 아빠가 웃는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반영을 하는 편이니까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방송이라는 게 혹시 뭐 관련되는 걸 전공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세요? 아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유튜브 활동하는데. 아, 유튜브 활동을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이시니까 그건 타겟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타겟팅의 그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파악을 하시기 더 쉬울 것 같고요. 방송 같은 경우에 파악이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쏘는 거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감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감으로 가는 거에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 그 20대 초반의 그 유저들, 저희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웃음인지 그들의 언어를 담으려고 하면 약간 평균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타겟팅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됐을지. 네. 또 혹시 네. 앞에만 해서 4개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피디님은 아직도 연극을 생각하실 때 가슴이 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죠? 전 정말 희한한 게 안 뜁니다. 4년을 했는데요. 안 뜁니다. 그냥 그때가 생각나서 그립긴 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못했던 길이어서 좀 아깝긴 한데요. 안 뜁니다. 저 이제 성배에 별로 안 찾고 싶고요. 그땐 정말 찾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스튜어디스도 이제는 힘든 거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시험 쳐도 떨어졌을 것 같더라고요. 미니스커트가 있었어도 뭐 그래서 별로 확 저는 좀 약간 뒤를 안 돌아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대신 앞에 이걸 해야겠다 싶으면 그쪽으로는 되게 올인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제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또 질문. 여기 이렇게 올라갈게요. 그럼 되겠죠. 여기 모자 쓴 남자분. 그 집에서 TV 보실 때 그 저희가 그냥 TV 보는 거랑은 좀 관점이나 시각이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그 본인 외에 그런 좀 프로그램 중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 어떤 거 있으신지. 예능 궁금해요. 프로그램이요? 예능 아니더라도 뭐. 요즘에는 응팔 좋아합니다. 응답하라 하면서 신원호 PD가 제 조연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조연출로 부리지 말고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킬 걸, 메인을 시킬 걸 그랬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응답하라 시리즈 다 좋아하고요. 죄송한데 삼시세끼는 안 봅니다. 영석이도 제 후배였지만 삼시세끼는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복면가왕 같은 프로그램은 싫어합니다. 프로그램은 뭔가 좀 음습하고 좀 어두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진짜 사나이 이런 것도 안 봅니다. 그건 좀 사람을 가악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안 보고요. 챙겨서 보는 프로그램은 음파를 다시 보고, 드라마 중에서 요즘에는 육룡이 나르샤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예능 중에는 우리 딸이 보는 게 그거 같더라고요. 냉장고를 부탁해? 저는 안 봅니다. 재미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몰래 우차사를 좀 봅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왜 궁금하셨습니까? 또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제 4학년인데 그 입학하자마자 4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졸업을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전공이 저랑 좀 안 맞는다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른 걸 생각을 하다가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대학원을 가든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되게 제가 너무 선택을 늦게 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졸업하실 학년 때쯤에 신방과를 전 그거 복수 전공 하셨다고 했는데 그럴 때 약간 늦었다거나 이렇게 초조함 이런 건 없으셨는지 있었죠. 무지하게 초조했죠. 왜냐하면 제 동기들은 막 취직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정말 안 늦었어요. 왜냐하면 제 동기 중에는 그 의생활학과에 다니는 친구는 실제로 패션 쪽으로 코롱 쪽으로 MD로 취직을 해서 2년 정도 디자인부에 있다가 안 맞아서 한의학으로 가서 6년간 공부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는 선배 중에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사회복지 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적성이 안 맞으셔서 다시 교대를 들어가서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요. 되게 많습니다. 안 늦어요. 그러니까 40도 저는 제가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좀 늦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안 늦었습니다. 대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본인이 다스릴 수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서 막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잘 커팅할 수 있다면 도전하세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학해보세요. 저 휴학을 안 해봐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또 4개 끝땡인가요? 네. 혹시 약간 미래나 진로에 대한 뭐 아니면 PD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여기 분도 계신데 여기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저 강연 네.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궁금했던 게 지금 언론 쪽 일을 하시면서 혹시 어떤 개그맨들이 개그 프로 하실 때 사회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보통 꺼려지는 일을 예를 들면 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런 쪽 일을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그때 솔직히 심정으로는 이거를 내가 내면 심할서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현실과 현실과 그런 사이에서 고민될 때 어떤 걸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게 낫다라고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가? 상황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일을 하실 때 본인의 이상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거를 요구받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일도 생기거든요. 개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정치적인 이슈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라는 걱정이실 텐데 심할서는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그렇게 문서화시켜서 시키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너를 탄압하고 있다, 내가 너를 구박하고 있다는 거를 문서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좀 여러 가지 각도로의 부담감이 저에게 느껴질 만큼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프로그램에 굳이 담고자 했을 때 그게 과연 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런 거죠. 괜한 정치색을 띄어서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더 정치적으로 세게 가야 할 부담감을 가지게 될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뿐이 아니라 개그맨들에게도 부담이 주어진다면 이 개그맨은 자기 색깔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그 당사자가 반성을 하고 사회가 바뀔 것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환기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반대되는 파트는 상처를 받지 않을 이슈인가, 이런 정치적인 사안을 다룰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색을 약간 띠고 싶고 풍자를 띠고 싶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하는 대상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약간 손쉬워요. 왜냐하면 공공의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건드려도 크게 막 사회적으로 반대파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끔 일본 대사관에서 뭐 이게 공문이 옵니다. 이렇게. 그거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신문에서만큼의 그런 이슈들은 프로그램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한 편만 있을 수 없거든요. 정의라는 게 어느 한 편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중파의 PD로서 그거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 번 다뤘다가 호되게 당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나중에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건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그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을까? 질 수 있죠. 내가 질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아닌 타인,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질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선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인가요? 네. 감사. 한 번만 더 받으면 안 돼요? 네. 이분도 있는데. 제가 강의를 좀 줄일 거 그랬어요. 너무 쓸데없는 말 많이 했죠. 네. 좀 민감한 질문 주시는데요. 민감하셔야 돼요. 꼭 안 민감하기만 해봐요. 요즘 막 TVN이랑 네. 종편이 약간 뜨고 있잖아요. 네. 혹시 막 그쪽으로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지 궁금해요. 아 진짜 궁금하세요? 그게 궁금하세요? 그런 생각 가졌었죠. 제한도 있었었고 뭐 제한이라는 건 뭐 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생기는 거니까. 근데 저는 지금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돈은 그렇게 많이 안 줄 수가 없고요. 그냥 KBS에서 남기로 했습니다. 저는 KBS에 근데 지금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KBS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에서 제 친구는 위험한 길을 선택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강한 자기만의 그 라인을 타서 지금 돈을 자기 직업으로 잘 버는 사람이 됐고요. 저는 택한 게 안정적인 잡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요. 공사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지만 그렇게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그게 그만큼의 여러분의 젊음이 가질 수 있는 패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배고프지만 그만큼 미래에 대한 큰 걸 지을 수 있는 게 저는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월급제기를 하는 순간 안정되지만 그만큼 뇌는 치열하게 안 돌아갑니다.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저는 직장인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정년퇴직하기로 입사할 때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살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한 분 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할게요. 죄송해요. 저는 PD를 하고 싶은 고등학생인데 네. PD를 하시면 고등학생이시라고요? 네. 아 네. 근데 어떨 때 PD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많습니다. 되게 시청률이 안 나오면 되게 슬픈데요. 저희 PD는 성적표가 공개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하긴 한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딸들이 좋아할 때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할 때 좀 좋습니다. 뭔가 좀 제가 개콘할 때 우리 딸이 동네에서 먹어줬었습니다. 둘째가 조금 못생겼어요. 둘째가. 근데 동네에서 우리 엄마 개콘 PD라고 하면은 애들이 막 와서 막 이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랑하고 다니다가 제가 1박 2일로 옮기는 순간 애가 말수가 줄었더라고요. 근데 동네에 마음에 드는 남자애가 있어가지고 걔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밥을 사달라 그래서 걔를 같이 밥을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그 남자애가 눈치를 챘어요. 제가 1박 2일을 하는 그 뭔가 개콘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눈치를 챘나 봐요. 그 남자애가 아줌마 요즘 무슨 프로그램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줌마 이번에 옮겨서 1박 2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그런 걸 말하면 어떡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남자애가 아줌마 나중에 런닝맨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하여간 뭐 그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는 게 좋았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소 해서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냥 제 진심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거나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페이스북 모르시겠구나. 트위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서수민 PD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기다리던 경품 추첨입니다. 과연 어떤 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지 윤재 씨 얼른 네네. 뽑아보자고요. 네, AD분들 추첨함 가져와 주시고요. 자,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 되실지 추첨함 가져와 주세요. 5등 상품은 그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그 샤오미 보조 배터리. 네, 5등 상품은 총 2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추첨 시작해볼까요? 뽑아볼게요.
네, 하나 뽑았습니다. A 3번 좌석 앉으시는 분. 네, 1선번 축하드립니다. 1, 2번 네, 전달해 주시고요. 전달해드릴게요. 그 다음은 제가 뽑은 번호 불러드릴게요. D석 1번. D석 1번 앉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D1번. ABC D1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샤워기 개그백터님 유용하게 쓰시길 바랄게요. 네, 4등 상품으로는 이제 외식 상품권 2장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뽑아볼게요. 네, F열 9번. 와, 축하드립니다. 외식 상품권 전달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뽑은 번호인데요. H열 3번입니다. H열 3번 있으신가요? 네, 저기 상품 전달해드릴게요. 네, 3등 상품은 제가 갖고 싶어요. 1TB 용량 매장 카드입니다. 이거는 한 분께 드립니다. 예. 자, 누가 가져가실까요? 이 2열에 10번 앉으신 분. 2열 10번 축하드립니다. 유용하게 쓰시길 바랄게요. 그럼 2등 상품을 발표하겠습니다. 2등 상품은 22만 원 상당의 뮤지컬 레미제라블 티켓인데요. 지체 말고 바로 추첨 시작해볼까요? 네. 자, 과연 어떤 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지. 12번인데 12번 D열입니다. D열 12번 분 손 들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1등 상품만 남아있어요. 네, 1등 상품은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삼성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저도 가지고 싶어요. 이번 상품은 1등 상이니만큼 저희 방송국의 안하준 국장님이 뽑아주실 텐데요. ABS의 남친 안하준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하준 국장님 한번 추첨해주세요. 과연 어떤 분이 당첨되실지,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궁금한데요. 신중히 뽑아주시고 계십니다. 자, 안하준 국장님 발표해주세요. 네, G열 5번. 네, G열 5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랄게요. 축하드려요. 네,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면 상품 전달해드릴게요. 1등 당첨 정말 축하드립니다. 알차게 쓰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사진 한번 찍고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이렇게 경품 추첨을 끝으로 50회 방송제가 끝이 났는데요.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ABS는 하고 여러분이 곁에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네, 돌아가실 때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MC를 맡았던 저희는 아나운서 박윤재, 이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